요즘 유튜브나 뉴스나 방송이나 온통 먹는 것으로 도배를 하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걸 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또 늘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돈을 처바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좌파라고 주둥이 까면서 배고픈 사람들 대변한다는 놈들이 처먹어서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배에 기름기가 껴서 돼지 같은 놈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대변한다면서 지들 배떼지만 채우고 지 자식, 새끼한테 돈이나 물려줄 궁리만 하는 이런 개작태가 현실이다. 지금 문재인 졸개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가 그런 부류놈들이 지들 배떼지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놈들만 처먹여 살리는 정권이 돼서 그렇다. 이 나라와 국민이 살려면 그런 피가 더러운 인간들이 정리돼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앞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를 넘긴다 해도 그래도 천세만세 영원한 삶을 누릴 수는 없겠지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더 의미 있겠지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 어떤 일도 시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그 한때였지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기억이 아득해지고 어려움도 좋은 것도 그게 그거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굳이 살펴보자면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이나 변두리의 소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비단 금침을 깔고 덮고 사는 사람이나 소참목 순면 이부자리를 덮고 자는 사람,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사는 사람이나 된장찌개에 나물과 김치를 먹고 사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소풍이 끝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겠는지요. 내가 가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는 건지도 모릅니다. 회사 일로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호텔 식당에서 뷔페던 양식이던 중식이던 그렇게 많이 먹어봤지만 결국은 동네서 파는 백반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룹 회장들이 프레지던트 호텔 뒤에 작은 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그 운전 기사들이 가서 밥 먹을 곳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서비스 좋은 호텔 음식이나 그렇게 허름한 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물론 예전에 먹던 향수가 그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동네서 사먹는 콩나물 국밥이나 순댓국 백반이 그 먼데 가서 먹는 장어나 갈비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인생 신호등의 삶의 노란불이 켜지면 잠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인생 신호등의 파란불이 켜질 것이고 타인에게 아픔과 슬픔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는 언행을 하였다면 인생 신호등의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다독이고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순리와 진리대로 육체와 정신을 다스리면 마음엔 언제나 넉넉한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금강휴게소라고 하길래 어디 남쪽 지방 가느냐고 물었더니 와이프하고 금강휴게소에 매운탕 먹으러 갔다고 하길래 다른 볼 일 없이 매운탕 먹으러 거기까지 간 거냐고 내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20년 가까이 구미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회사 일을 봐야 했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올 때 항상 금강휴게소에 들러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잠깐씩 쉬었다 온 곳이라 너무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4계절을 구미를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다 느꼈었는데 거기서 난 매운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단지 매운탕을 먹으러 거기까지 간 거지요. 가끔 손님들 중에도 전화통화 중에 친구들하고 횡성을 가는데 북어 먹으러 또는 소고기 먹으러 간다고도 했고 오징어 먹으려 속초에 가고 영덕 대게를 먹으려고 영덕에 간다고도 했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행을 가는데 단지 핑계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걸 먹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린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래 내가 취미로 당구를 치면서도 느낀 거지만 친구들은 만나기 위해서 당구를 쳤고 나는 당구를 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같은 걸 하면서도 서로 간의 목적이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든 일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배가 좀 고파서 요기거리를 생각하다 김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식집이나 김밥집에서 파는 생각을 하다가 편의점에서도 김밥을 판다는 생각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김밥 2줄을 집어서 계산하러 갔더니 4,8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5,000원이면 차라리 동네 백반집에서 백반을 먹지 김밥 2줄로 때우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계산원이 요즘 김밥집에 가면 김밥 한 줄에 4,0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2,400원이라고 싼 거라고 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면 그냥 옛날 김밥만 먹어서 김밥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었네요. 노점상 같은 데서는 김밥을 1,500원에 팔던데 김밥 전문점은 여러 가지를 파니까 비싼 거도 있겠더라고요. 장마가 지났는데도 일주일 내내 구질구질하게 비가 온다. 인천도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많이 생긴 영향인지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없어졌다.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건 경비를 안 써도 되니까 나한테는 지금 다행인 순간이다.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버텨본다. 내일은 비가 안 오면 동네라도 잠깐 나가서 걷다가 와야겠다. 오늘 나를 위해서 백반을 사 먹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지 오래됐다. 요즘 5,000원짜리 백반을 보기는 어려운데 이 집은 콩나물국과 같이 백반을 주면서 5,000원을 받는다. 인천 법원 옆에 가면 오래된 백반집에서 청국장을 시키면 5,000원인데 반찬도 많고 맛도 좋지만 법원 갈 일이 없어서 먹어본 지 오래됐다. 오랜만에 사 먹는 밥이라 그런지 반찬 집어 먹다 보니까 밥을 다 못 먹겠다. 나이를 먹으면서 먹는 양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몸무게가 줄지 않는 건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그럴 거다. 나이를 먹을수록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데 몸이 스스로 알아서 줄이나 보다. 몸무게는 75kg를 계속 유지하는 거로 보인다. 그런데 손목을 잡아보니까 팔, 다리가 많이 가늘어졌다. 체지방이 줄어야 하는데 체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만 빠지는 것 같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계속 커피를 마신 영향인지 식욕이 없어졌다. 잠도 많이 늘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영향이겠지만 고민한다고 뭐가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생각만 많아진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을 넘어온다. 그래서 더 식욕이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 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비슷한 날처럼 보이지만 어제는 이미 가버린 과거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남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새로운 탄생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어제까지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관념에 갇히면 창조력을 잃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타성적으로 떠밀려 가게 된다. 우리가 살아온 그 많은 날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있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날로 사라지고 만 것도 이 기존의 관념에 갇혀서 맹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차릴 때 죽음은 결코 낯설지 않다. 우리는 죽음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이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날이요 새 아침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기 밥솥이 고장이 나서 냄비에 밥을 하기 너무 어려워 후라이팬으로 밥을 해먹었는데 실력이 없어서 물량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밥을 하면 3층 밥이 돼서 설거지도 어렵고 이래저래 밥 먹기 힘들었는데 어제 석찬이를 만났더니 당근 마켓이라는 데서 중고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가격도 싸고 물건도 많이 보였다. 나중에 앱을 깔고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내가 못 믿어었던지 석찬이가 앱을 깔게 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는데 맘에 드는 1, 2인용은 이미 팔렸다. 기다리다 보면 나올까 하고 앱을 열어보니 1, 2인용은 없고
가까운 데서 파는 게 있어서 앱에 채팅을 올렸는데 아직 답이 없다. 답이 오면 파는 사람이 애기하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교환하는 거로 보이는데 답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오늘은 저걸 구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당근 마켓 판매자와 채팅이 돼서 구매를 하러 갔다. 만나서 돈을 주고 밥솥을 받아서 집에 와 밥을 했다.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프라이팬으로 3층 밥을 하다 보니 밥을 하면 계속 물에 말아 먹었던 것 같다. 위에 밥은 설어서 뜨거운 물에 말아먹고 바닥에 밥은 누룽지가 돼서 물을 부어 불려서 먹어야 했다. 오랜만에 밥을 집에서 제대로 해 먹었나 보다. 신김치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밥을 먹은 게 오랜만이다. 미리 쌀을 끓이다가 라면 하나 넣어서 라죽이란 걸 끓여 먹는 게 주식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또 밥을 해 먹는다. 전기 밥솥이 고장나서 냄비로 밥을 하다하도 태워 먹고 설거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큐에서 본 영상들이 생각이 났다. 그 사람들은 뚜껑도 없이 그냥 밥을 하는데 밥을 잘해 먹었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제대로 안 된 것뿐이었다. 전기 밥솥을 수리하는데도 3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도 오래 사용하지 못했는데 중고를 사서 쓰는 생각을 못했었다. 주변에 여러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다. 3개월 만에 석찬이와 만나서 간단한 몇 마디에 해결이 된 건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이다. 나를 위해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졌다. 작전역에서 보이는데 탕 전문으로 하는 곳이 보였는데 오늘 문을 열었는지 궁금해졌지만 도가니탕을 먹고 싶어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예상한 대로 가격이 높았다. 보통이 16,000원이고 특은 2만원이다. 도가니 몇 개 더 들어간 차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먹는 게 특으로 주문했다. 맛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맛 있다고 다 잘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도가니탕도 맛이 없어 절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놨다. 앞으로 도가니탕을 더 먹어볼 일은 없을 것 같다.